부모님이 원장님한테 나 이거 먹어도 되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퇴행성 관절염을 피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국승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한 영양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드로이친이라는 거는 이제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인데, 이런 것들을 슬로우 액팅으로 작용하는 걸 시사도화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로는 볼 수가 있어서 아주 이제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소염제 같은 것들이나 주사제 같은 것들과는 이제 효과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보조의 의미로만 이제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붓고 등산을 하고 나신 다음에 통증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룬다, 이럴 때는 당연히 수표성으로 치료제를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나 이런 것들 약이라서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듯이, 위장관계나 심장기능이나 신장기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서 장기간을 먹는 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관절에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부종이 있을 경우는 확실한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치료제로 쓸 수 있고, 금방 말했듯이 콘드로이친, 강황 같은 거나 콜라겐, 그런 것들은 효과가 확실히 입증이 된 것인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지 연골을 재생한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골을 재생하거나 보충해주는 치료로는 엄연히 말한다면 줄기세포나 농도가 높은 콜라겐 주사밖에는 없을 것이고, 콘드로이친이나 글루코사민이나 이런 것들은 연골을 재생한다고는 확실히 입증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의 의미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과 건강기능식품과 경계는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보통 우리 임상시험을 통해서 의사의 처방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있는 반면에, 그냥 약국이나 마트나 이런 곳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간단히 말하면 음식보다는 조금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것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예매모호한 것이 이제 병원에서도 처방하는 것 중에 그런 단계였다가 임상 데이터가 쌓이면서 처방권이 생기고, 그래서 처방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이제 프랑스에서도 아보카도와 대두 추출물을 모아서 약물을 만든 것들이 있었지만, 처음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했던 것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적용할 수 있는 범주의 질환이 바뀌어서 처방약으로 되었다가 다시 그냥 건강기능식품 정도로 인지가 되거나, 아니면 또 건강기능식품에서 데이터가 쌓이면 다시 처방약으로 올라갈 수 있다거나, 이렇게 좀 경계상에서 모호하게 있는 것들이 있고, 치료제와 보조제는 조금 더 명확히 구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환자분이 무릎이 붓고 아프고 열감이 있고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 그건 영양제로는 해결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전체적인 무릎의 축을 볼 수 있는 검사를 하고, 무릎의 관절염이 몇 등급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보조제가 아닌 치료가 되는 치료약이나 아니면 치료 주사나 정밀 검진을 해서 MR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보조제로 유지를 해도 될 정도다 하면은 그때 이제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낫고, 보조제만에 의존해서 치료를 하는 거는 병을 더 키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확실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제만 믿고 이제 의존을 하시다가 나중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오다리가 심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MRI를 찍어봤을 때 연골이 많이 결손되어 있고 관절염 등급이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장님한테 나 이거 먹어도 되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약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부담감이 있고,
또 음식만 먹자니 이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퇴행성 관절염을 피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다들 늙고 다들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무릎이 아파지고 다른 관절들도 아파지는데, 관절 사진을 찍다 보면 뼈만 보이기 때문에 뼈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뼈도 중요하지만 근육도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코어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허벅지 근육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코어가 잘 잡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재활이 다른 분들보다 매우 빠릅니다. 일상생활 복귀하는 그런 면에서는 코어가 강하거나 허벅지 근육이 발달된 분과 발달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약을 동일하게 드시고 계신데, 차이가 있다면 그런 코어와 허벅지 근육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제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므로, 그런 코어와 허벅지 근육이 마르지 않도록 적절한 운동을 해주고, 무릎 연골이 닳아지지 않도록 방바닥에 쭈그려 앉는다던가 이런 생활들을 조금 바꿔나가는 것이 무릎에 큰 득이 되겠습니다. 뼈가 걸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뚝뚝 소리가 난다거나 그리고 통증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서는 너무 많이 가글고글 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증상을 보고 나서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맞춰 나가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치료약이나 영양제나 이런 것보다 허벅지 근육, 코어 근육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궁금해하는 무릎의 영양제, 시사도와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